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또 연휴도 길게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여행을 가신다거나 많은 분들과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용히 혼자 집에서 또 연휴를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갖고 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책인데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오해와 녹은 그 쇠를 먹는다라는 두 구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뒤쪽에 해설을 달진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책을 보시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젊을 때 봤던 책인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책이 주는 그 느낌이 점점 다른 것 같네요. 자, 책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라는 글입니다. 오해.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또 있을까? 까딱 잘못하면 남의 입살에 오르내려 하고, 때로는 이쪽 생각과는 엉뚱하게 다른 오해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일상의 우리는 한가롭지 못하다. 이해란 정말 가능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노라고 입술에 침을 바른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서 영원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불변해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남이 나를, 또한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도 따지고 보면 그 관념의 신축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걸 봐도 저마다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오해의 발판이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향해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 연인들은 자기만이 상대방을 속속들이 이해하려는 맹목적인 열기로 하여 오해의 안개 속을 헤매게 된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불교 종단 기관지에 무슨 글을 썼더니 한 사무승이 내 안면 신경이 간지럽도록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내고 있었다. 자네는 날 오해하고 있군. 자네가 날 어떻게 안단 말인가. 만약 자네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지금 칭찬하던 바로 그 입으로 나를 또 헐뜯을 텐데 그만두게, 그만둬.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호에 실린 글을 보고서는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며 죽일 놈 살릴 놈 이빨을 드러냈다.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허허, 그거 보라고 내가 뭘 했어. 그게 오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말짱 오해였다니까. 누가 나를 축혀 세운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된다. 그건 모두가 한쪽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오해란 이해 이전의 상태 아닌가.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실상은 말 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는다. 온전한 이해는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오해일 뿐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그건 말짱 오해라니까.
녹은 그 쇠를 먹는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마음처럼 불가사의한 것이 또 있을까?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두루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가수들은 오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우리 마음을 대변한다. 자기 마음을 자신이 모른다니 무책임한 소리 같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하면서도 틀림이 없는 진리다. 사람들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는 눈길만 마주쳐도 그날의 보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아도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정된 직장에서 대인관계처럼 중요한 몫은 없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원인 중에 얼마쯤은 바로 대인관계에 있지 않을까 싶다. 어째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놈은 곱고 어느 놈은 미울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생에 얽힌 사연들이 조명되어야 하겠지만 상식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무언가 그럴 만한 꼬투리가 있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외나무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같은 일터에서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를 느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몇십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양, 또 그 속에서도 5천만이 되는 한반도, 다시 분단된 남쪽, 서울만 하더라도 몇백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은 직장에 몸담아 있다는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비율이다. 이런 내력을 생각할 때 우선 만났다는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잊고 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킬 수밖에 없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진다. 안 잊고 온 생각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 자체가 얼룩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는다.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키는 일로서 내 인생의 의미를 심화시켜야 한다. 맺힌 것은 언젠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금생에 풀리지 않으면 그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직장은 그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친화력을 기르는 터전일 수도 있다. 일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점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맺어질 수 있다.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고화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뜻이다. 그 어떤 수도나 수영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이와 같이 그 마음씨가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독슬고 만다는 뜻이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우리가 서로 증오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들 아닌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